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브라질의 그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 치코 부아르크입니다. 1944년에 태어난 치코 부아르크는 1964년에 브라질 저작거리 차세대 음악을 책임질 젊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세간의 커다란 관심을 받으며 출사표를 던집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질베르트 지우나 카이타노 벨로즈 등으로부터 보수적인 주류 음악을 한다고 공격을 받아요. 그가 1967년에 발표한 호다 비바 삶의 수레바퀴는 저작거리 삼바의 외관 한 켜 아래 예, 군부 독재의 억압에 대한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치코 부아르크는 특히 브라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노래를 4명으로 구성된 그룹 MPB4와 함께 부릅니다. MPB는 뮤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라를 줄임말이죠. 뒤늦게 이 노래의 위험성을 눈치챈 군부에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고요. 결국 1969년 이탈리아로 추방돼서 18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코 부아르크는 시인 소설가 그리고 극작가로서도 널리 인정받아서 2019년 포르투갈어 문학의 가장 큰 영예인 카모잉상을 수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역시 포르투갈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합니다. 예, 질베르트 지우나 카이타노 벨루즈 등도 그의 동료가 되고요. 그럼 그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호다 비바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무해한 듯 무난한 삼바풍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쓱 하고 들어옵니다. 물라타인 그녀는 자신의 긴 치맛단을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흔들려 하지 않나니 나도 더 이상 세레나데를 연주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삼바 축제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쥘 생각이야. 우리의 비올라를 저작거리로 가져나가 노래해야겠어. 그러나 삶의 수레바퀴가 제멋대로 돌면서 우리의 비올라를 앗아가 버리누나. 예, 고전적인 삼바 리듬에 실어 군부 검열의 새 장갑을 피해간 치코 부아르크의 시적 재능은 브라질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때늦은 군부의 존중은 구금 추방이었지만 말이죠. 시간은 내 심장의 회로를 타고 섬광처럼 소용돌이 치느나라는 후렴의 가사 속에서 시간은 그대로 시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 아래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예, 이 치코 부아르크의 공연 모습을 보시면 그 시대, 그 시절의 브라질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삼바에 대한 치코 부아르크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노래가 그가 1984년에 동료 음악가 프란시스 히미와 함께 만들어 발표한 마이 파사르입니다. 통과에 지나가리라라는 뜻입니다. 행진하며 춤추기 좋은 삼바 리듬의 노래고요. 브라질의 저작거리, 시위 현장에서 얼마든지 울려 퍼질 수 있는 노래입니다. 축구 경기장 같은 데서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축제가 계속되는 한 끝없이 되풀이될 수 있는 이 노래 시작 부분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의 거리를 가로질러 도시의 모든 보도블록 하나하나를 다 저작거리의 삼바가 통과해 지나가리라. 도시는 요동치며 전율할 것이리라. 도시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리라.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을 삼바가 이 거리를 지나갔나니 우리의 발에서 흘린 피로 이 거리가 적시어졌나니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에서 삼바를 추었나니 과거 불행했던 시대의 빛바랜 역사책 한 페이지가 새로운 세대의 기억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가? 우리의 조국은 그저 멍하니 잠들어 있을 뿐인가? 음흉한 거래 속에서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웅크러져 왔는가를 눈치채지 못한 채. 네, 가사를 이해한다면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부르기는 좀 그렇겠죠. 시작 부분 다음 연의 가사를 보면 치코 부아르크는 지나치게 상업화해버린 삼바 카니발의 영 못마땅한 심사가 보입니다. 그 부분의 가사도 보시죠. 이 땅의 어린 양들은 눈이 먼 채 대륙의 여기저기를 속죄자인 양 돌멩이를 치고 다니며
이상한 대성당들이나 지어 올리고 있었을 뿐 그들도 어느 날 속절없이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허망한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게 되었으니 바로 카니발이라 불렸던 천지우당탕의 전염성 강한 풍토병. 네, 그렇죠. 18개월의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치코 부아르크는 1970년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아페사르지 보세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군부검열은 이 노래의 전형적인 삼바 리듬에 속아요. 이 노래는 곧 브라질 민주화 운동의 주제가가 됩니다만 군부는 한참 후에야 이 노래 한 켜 아래를 알아채고요. 이 노래를 판금시킵니다. 속이 상한 군부는 74년 아예 치코 부아르크란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노래들을 다 금지시켜 버리는데 치코 부아르크는 주리노 다 아델라이드란 예명으로 꿋꿋하게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노래 가사의 마무리만 봐도요. 전체 가사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야. 당신은 아침이 시와 함께 밝아올 때 그 충격을 견뎌내야 할 거야. 어떻게 당신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 하늘이 처벌받을 필요 없이 푸르름으로 투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래 부르리라.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야. 당신은 망해서 꼴사납게 될 거라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예, 치코 부아르크는 대단한 배포를 가진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당신이 군부 권력이 되는 순간 노래의 성격이 확 달라지는데 검열은 그저 이 노래가 삼바 춤추기 좋게 만든 저작거리의 상업적인 유행가라고만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 당시 브라질 사람들은 검열관들을 뒤에 두고 이 노래를 춤추며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인용한 부분의 바로 앞 연에서 치코 부아르크가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노래할 때 시인으로서 그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치코 부아르크는 지우베르투 지우와 함께 성작 깔리스를 만들어 부릅니다. 성작은 카톨릭 미사에서 사용하는 제구로서 포도주를 담는 잔이죠. 이 노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주소서란 가사가 3번 되풀이되면서 시작하는데요. 3번째 가사에는 피처럼 붉은 포도주가 담긴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로 칼리스의 발음은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라는 문장의 발음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난 디젤 기름의 배기가스를 마시고 취하고 싶어 누군가 나를 내버려 둘 때까지입니다. 카톨릭에 대한 믿음이 강한 브라질에서 미사곡의 느낌으로 부르는 노래 한 켜 아래에는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고문사한 스투아치 안치우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응어리져 있습니다. 73년 지우베르트 지우와 함께 한 공연에서 가사 한 켜 아래에서 열렬하게 반응하는 관객들을 보고 당황한 검열관이 노래 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리죠. 예, 이 영상도 아래 링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전국이 조금 안정된 78년 밀톤 나시멘토와 함께 불러 음반을 냅니다. 42년에 태어난 나시멘토는 브라질 재즈락의 길이 있는 나로서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그가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인 건 분명한데 아직 저작거리 시인으로서 그를 나로서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브라질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선택은 치코 부아르크가 1971년에 발표한 노래 건설입니다. 콘스트루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자는 노래도 아니고 일반적인 노래로서는 좀 의외의 제목이죠.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된 처절한 브라질 저작거리의 사연입니다. 치코 부아르크의 의도를 보면 처음엔 위로하듯 품어주듯 보사노바 풍으로 잔잔하게 부르다가 첫 번째 연이 끝날 때쯤 갑자기 날카로운 관악기가 귀를 치면서 북이 울리고 템포가 급격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한번 가사 볼까요? 그때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사랑했다네. 그는 아내에게 그녀가 마지막 여인인 것처럼 키스했다네. 그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유일한 아이인 것처럼 키스했다네.
그리고 그는 소심한 걸음걸이로 거리를 가로질렀다네. 그는 마치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건설 현장으로 올라갔다네. 그는 옥상 꼭대기에다 튼튼한 내면의 벽을 쌓았다네. 마법적인 디자인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다네. 그의 눈은 시멘트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네. 그는 마치 토요일 휴식처럼 앉아 쉬었다네. 그는 마치 왕자라도 된 양 쌀과 콩으로 식사를 했다네. 그는 물을 마셨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흐느꼈다네. 그는 춤을 추었고 음악이라도 듣는 양 큰 소리로 웃었다네. 그는 취한 사람처럼 발을 헛디뎌 허공에 날았다네. 그는 새처럼 허공에서 바람을 타고 날았다네. 그리고 그는 뭉개진 상자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네. 그는 공공도로 한가운데서 신음했다네. 역주행 차선에 떨어진 그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크게 방해받았다네. 그리고요, 이제 2연, 3연,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사들은 이 내용이 중인데요. 단어, 특히 이 절에, 그러니까 이 줄의 마지막 단어들을 여기저기로 막 바꿔요. 그래서, 좀 이상한 그런, 어, 예, 묘사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내용입니다. 어, 그는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요? 예, 이 노래의 제목이 콘스트루사옹인 만큼 치코 부아르크는 엄격한 시 형식을 차용해 건물을 짓듯 시 행들을 쌓아 올려가거든요. 근데 시의 각 행들은 일정한 수의 모음을 사용하고 운도 엄격하게 맞춰갑니다. 그렇지만 1년과 2년이 길고 3년은 짧고 4년은 그냥 클라이맥스예요. 뿐만 아니라 각 행의 마지막 단어들은 여기에서 저기로 서로 바꿔 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 노동자들이 마치 게임판의 퍼즐 조각처럼 이리저리 끼었다 뺐다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느낌을 치코 부아르크는 의도적으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자, 먹어야 할 빵을 위해, 자야 할 침대를 위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위해, 웃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숨쉬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하실 거라네. 우리가 마셔야 할 향기로운 한 모금의 술을 위해, 담배 한 모금을 위해, 감기 걸렸다 낫기 위해, 우리가 목매달려야 할 교수대의 밧줄을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하실 거라네. 우리의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우리 몸에 슬어 우리를 부패시킬 파리와 벌레들을 위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하실 거라네. 예, 예, 여기 근데 이런 이 무아르크의 의도에서 한 가지 점에서 그의 가사를 번역하는 내 고집을 양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의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내가 살려낼 수는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1년과 2년에서 되풀이되는 그의 눈은 시멘트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네.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사에서 치코 부아르크는 이 부분에도 형식적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이어는 그의 눈은 시멘트와 교통의 흐름으로 범벅이 되었다네로 번역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 솔직히 그의 형식적 시도가 그렇게 완벽한 것도 아닌데요. 한 부분 정도 이런 시도와 상관없이 바꾸지 않은 채로 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나는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치코 부아르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